때 다 당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약간의 일탈이 전두환 때 유사 역사학 같은 걸로 해서 고대사 미화나 민속학 미화 이런 게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문서를 보면 또 더 반일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기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살았기 때문에 좀 친일적 요소가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이건 완전 반일이다. 왜냐? 이승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력은 윤석열은 완전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은 진짜 지난 한 20, 30년간 혹은 짧게는 지난 한 5년, 10년간 드러났던 우리 역사에 전혀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런 역사적 정통성이 없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넘어서서 한국의 보수의 역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다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할 때도 그것도 뭐 처리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입장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관료들 혹은 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만약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정제된 발언이었는데 이 스튜디오가 사람이 옛날부터 그러셔요. 근데 갑자기 뭔 얘기하려 그랬죠?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라는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 맥락이 없이 굴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조선 후기 영남 남인꼴 됩니다. 영남 남인꼴 된다. 뭐냐면 우리 자꾸 퇴계 이황을 생각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영남 남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 영남적인 유생들은 중앙에 진출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가장 소외된 세력이 돼요. 왜? 그래서 영남 남인 쪽에서는 중앙 정계에 진출을 못하니까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퇴계 이황의 제자 중에 학봉 김성일이 있어요. 김성일이 누구냐면 저기 그 일본 갔다가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때 나중에 이제 물론 곽재우를 등용하고 의병 활동을 열심히 지원했는데 학봉 김성일 집안과 결혼하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출세길이 없으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집안은 결혼한 집안이야. 그럼 뭐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조가 이게 너무 경상남북도가 특히 경상북도 쪽이 막 너무 소외가 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과거 시험도 봐주고 하는 게 너무 사회가 소외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사회에서 특정 지역이 사회를 선도하던 기간도 있지만 한번 끈을 놓치면 완전히 퇴색돼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나는 전통적으로 여당이었으니까 그게 먹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윤석열 정권 이후부터의 이 사람들의 아젠다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만의 뇌피셜로 만든 주장인데 역사에서 뇌피셜로 만든 주장이 존속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히틀러조차도 독일 민족주의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헤르만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진짜 얘들이 웃긴 얘기지만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이 게르만 지역으로 넘어올 적에 로마 측 기록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게르만족이 주도가 돼서 막아서 이제 국경선이 이제 딱 라인강으로 이렇게 딱 막혔던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헤르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주의 영웅. 근데 이것도 보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세력이 극우가 되든 극단이 되더라도 뭐든지 근거를 갖고 갑니다. 왜? 그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인간은 과거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기 삶 속을 역사를 통해서 당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주장은 당위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 당위성이 없는 집단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지역 자체의 쇠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른 나라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선 후기 때 영남 남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결코 그래서 조선 이게 너무 영남 쪽 가니까 이게 또 제가 갑자기 눈치가 보이는데 황해도도 비슷합니다. 황해도도 완전히 거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은 개인 투쟁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황해도도 인물이 없거든요. 제가 황해도 끌어들인 건 저희 아버지 고향이어서 안중근, 김구, 이승만 다 황해도죠. 워낙 사회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등장합니다. 영남 지역에 독립운동가 많잖아요.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맞아. 왜 그러냐? 사회가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시민들 앞에 다 얘기하지 않죠. 주로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 영남 만인소 정조의 개혁 정책 하면서 뭔가 마치 영남 지역이 굉장히 어떤 정조의 개혁 정책을 떠받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 역사 현실은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저기 조선사 전공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퇴보를 낳는다. 이종찬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는 것은 네.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과 어떤 진짜의 논쟁?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과 거짓의 논쟁이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생산적 논쟁을 하고 싶어요. 생산적으로 논쟁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벌써 59분이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아니 진짜 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쫙 얘기를 듣게 되네. 이게 여기 처음 나왔는데 좀 독자들한테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유익한 얘기를 들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역사는 진보합니다. 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역사가 반복되거나 퇴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을 로마 제국이나 중국 이런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거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규모가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이렇게 비교 너무 심한가? 여튼 말씀드리고 거긴 좀 너무 작은 나라네. 그렇죠.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나라와 작은 민족으로서 지난 2000년간 사실은 지속적으로 진취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수용해서 성장해서 역사를 만든 나라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을 보면 1919년 3.1운동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 헌법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진짜 관철이 됐죠.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삼색기를 휘두르면서 민주공화정을 외쳤던 프랑스 같은 나라 전 세계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 그런 나라고요.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그러면 정말 인류의 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류의 포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미얀마 똑같거든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많죠. 심지어 미국. 아우 미국 얘기하지 마. 유럽도 지금 만만치 않죠. 유럽 그렇죠.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 정권을 바뀌었잖아요. 이때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민주공화국의 적과 싸워 맞서 이기면서 참된 민주공화국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때 저는 그게 진정한 반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만들어갈 때 남북 통일도 될 수 있는 거고 동아시아 새로운 평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저 나라처럼 해보자. 함께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2016년에 촛불혁명 할 때 세상에 사람들이 쓰레기도 주워가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극우가 준동하면서 또 한 번 출렁이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요때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 된다.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비상계엄을 2-3시간 만에 또 제압한 나라입니다. 타이틀 하나 또 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제압한 거고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 집회 계속되고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선고했어야 됐는데 기일이 살짝 늦춰지는 것 같긴 하지만 지치지 말고 또 광장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헌법재판관들도 눈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우 든든하다. 네, 심영원 선생님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스케줄이 많으시고 이제는 연예인급이셔가지고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만 연예인으로 더 성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이 책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